이건 불가능합니다. 25년간 전 세계 정상회의를 다뤄온 국제 방송 프로듀서, 한국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25만 명, 조용한 도시에서 두 개국 정상회의를 연다고요? 말이 안 됐죠. 하지만 단 일주일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시작된 첫 번째 충격. 경주 시내 공중화장실에서 확인한 두 번째 진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120명 만찬 장소를 바꿔버린 시스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세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한국은 소리 없는 완벽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나라였다. 도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믿기 힘든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글로벌 라이브 이벤트 현장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어디서든 제 이름이 붙으면 행사는 성공합니다. 지난 18년간 G20 정상회의, 올림픽, 왕실 행사까지 수백 건의 생중계를 총괄했죠. 평균 시청자 수억 명이 지켜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때였습니다. 모두가 메인 무대만 신경 쓸 때 저는 미디어 센터 화장실 배수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죠. 결국 그날 행사 중에 배수관이 막혔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줄을 섰고 10수개국 언론이 송출 시간을 놓쳤어요. 생방송은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교통에서, 통역 장비에서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완벽한 생중계 뒤에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 나름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확인한다. 냄새는 어떤지,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비품은 충분한지. 화장실 하나가 그 나라의 준비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2025년 11월 경주 APC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경주요? 인구 25만 명짜리 소도시에서 21개국 정상을 모신다고요? 1000명이 넘는 수행단, 수백 개 언론사가 몰려드는 행사를요?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계산해 봤습니다. 경주의 호텔 객실 수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통역 시설도 교통 관제 경험도 거의 없었죠.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행사는 실패할 거라고요.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한국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도시는 다릅니다. 국제 행사 경험이 없는 곳에서 이런 대규모 정상회의를 치른다는 건 무모한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행사 닷새 전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10수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가방에서 습도계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치였어요. 공항 화장실인데 말이죠.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거울엔 물방울 하나 없었습니다. 비데를 눌러봤어요. 즉시 작동했죠. 수압도 완벽했고 온도도 딱 적당했습니다. 휴지를 확인했습니다. 열롤이 넘게 비치되어 있었어요. 사용 중인 것 말고도 여유분이 가득했죠. 그리고 세면대 옆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점검했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놓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VIP 라운지 수준 아닌가요? 저는 다시 입구를 확인했어요. 일반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구역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었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료 샤워실이라는 표지가 보였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깨끗한 샤워 부스에 수건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헤어드라이어도 있었죠. 옆방엔 넵존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여러 개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10수년간 세계 유수의 공항을 다녔습니다. 런던, 파리, 싱가포르. 어느 곳도 일반 공간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왕실 전용 구역이나 VIP 라운지만 이런 수준이었죠. 노트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공항만 예외일 것. 그렇습니다. 공항은 특별하니까요. 국가 관문이잖아요. 외국인들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니까 특별 관리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할 순 없어요. 경주 같은 지방 소도시까지 이럴 리가 없죠.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G20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시내로 들어가자 모든 게 무너졌죠. 호텔 체크인만 1시간 가까이 걸렸고 행사장 가는 길은 대혼란이었습니다. 통역 장비는 수시로 고장났고요. 경주도 똑같을 겁니다. KTX 승차권을 꺼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만 예외라고요. 소도시가 국제 행사를 제대로 치를 리 없다고요. 10수년간 수백 건의 현장을 본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플랫폼으로 향하다가 저는 다시 멈췄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또 보였거든요. 역 화장실이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집착이 발동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찝찝했죠. 들어가 봤습니다. 또 똑같았습니다. 무치, 건조, 깨끗한 거울, 즉시 작동하는 비데, 10개가 넘는 휴지 여유분, 그리고 점검표, 오후 1시 30분, 담당자 2호, 연락처 공개.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역까지. 두 곳 모두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죠. 하지만 설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리우 올림픽을 떠올렸어요. 브라질 정부는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선 절반도 실행되지 않았어요. 계획과 실행은 다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항과 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주 시내로 들어가면 다를 겁니다. 호텔, 식당, 관광지, 행사장. 그 모든 곳에서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KTX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과거 실패 사례들을 다시 훑어봤죠.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중심부는 완벽하지만 주변부에서 무너진다. 공항과 메인 행사장은 성공하지만 숙소, 교통, 편의시설에서 연쇄 실패하는 거예요.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저는 경주 지도를 펼쳤어요. 행사장에서 주요 호텔까지 거리를 눈으로 재봤습니다. 꽤 떨어져 있었죠. 제 경험상 가장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경주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적었죠. 호텔 체크인 시스템, 행사장 동선, 교통 흐름, 통역 장비, 그리고 역시나 맨 위에 적은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 횟수가 줄어듭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품질이 떨어지죠. 시스템이 없으면 담당자 연락처 같은 건 공개조차 하지 않아요. 화장실 하나가 그 조직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경주역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습도계를 다시 꺼냈어요. 10수년 경력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수백 건의 행사, 수십 개국,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경력. 그 경력이 말했습니다. 넌 오라. 소도시는 국제 행사를 감당 못해. 열차가 멈췄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한옥 스타일의 역사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에 들어온 화장실 표지. 발걸음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경주는 다를 거라고요. 공항과 역만 특별한 거라고요. 소도시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인구 25만 소도시가 이걸 유지할 리 없어. 불가능해. 십수년 경력이 쌓아 올린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본 그 화장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무치, 건조, 점검표,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역 화장실도 똑같았다는 사실. 아니야. 우연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역 화장실도 똑같았습니다. 무치, 건조, 완벽한 비품 관리, 점검표에 적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저는 문을 닫고 나오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야. 공항이랑 역은 특별한 거야. 혼잣말이 나왔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역 앞 광장에 섰습니다. 인구 25만 소도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옥 스타일 건물들, 정돈된 거리, 멀리 보이는 산. 아늑했지만 작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21개국 정상을 모신다고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혹시 APC 관계자이십니까? 공손한 목소리였죠. 네, 그런데요. 호텔 전용 셔틀입니다. 어느 호텔로 가십니까? 저는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힐튼 경주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남성은 제 짐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 이름이 적힌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니버스였죠. 깨끗했고 좌석마다 생수가 놓여 있었어요. 전용 셔틀이라고요? 저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특급 호텔 몇 곳만 제공하는 서비스였죠. 경주는 도시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가요? 힐튼까지 약 15분 소요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죠. 신호는 정확했고요. 하지만 이건 아직 행사 전이잖아요. 본행사 날 2,000명 가까운 인원이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교통이 마비될 거예요. 십수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죠. 차가 호텔 입구에 멈췄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이 전혀 없었죠. 이상했어요. APC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어디 있는 거죠?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존스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사전에 명단을 공유받았습니다. 도착 시간, 차량 번호, 성함까지요. 직원은 이미 준비된 키카드를 건넸어요. 1208호실입니다. APC 미디어팀 전용층이죠. 체크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서류 작성도 신분증 확인도 결제 과정도 없었어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키를 주는 거였습니다. 마치 리허설을 끝낸 것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투숙객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로비가 이렇게 한산합니까?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APC 관계자분들은 전용 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죠. 일반 투숙객과 겹치지 않게요. 저는 로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왼쪽 복도에 APC 전용이라는 작은 표지. 오른쪽엔 일반 투숙객들이 조용히 체크인하고 있었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선 분리. 이건 제가 10수년간 모든 행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VIP와 일반인, 미디어와 보안팀. 동선이 겹치면 혼란이 생기거든요. 2018년 싱가포르가 이걸 완벽하게 해냈었죠. 그런데 경주도 하고 있다고요? 명단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이름, 소속, 도착 시간, 객실 배정까지 모두 사전 조율됐어요. 일주일 전,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에 든 키카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키카드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공항 화장실, 역 화장실, 전용 셔틀, 명단 사전 공유, 동선 분리.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12층 APC 미디어팀 전용, 13층 각국 수행단, 14층 보안팀. 층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입니다. 체계적인 설계죠. 소도시가 이런 수준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 시내. 그리고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죠. APC 경주 미디어 가이드. 파일을 펼쳤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행사 일정, 취재 구역, 교통편, 식사 장소, 긴급 연락망.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두려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10수년간 제가 싸워온 적은 준비 부족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가 계획만 완벽하고 실행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죠.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달랐어요. 공항부터 역까지, 셔틀부터 호텔까지, 체크인부터 객실 배정까지 모든 게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할 틈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인구 25만 소도시, 국제 행사 경험 제로. 그런 곳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아직 호텔까지만 본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일 현장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광지, 행사장, 미디어 센터. 제대로 살펴봐야 해요.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소도시가 이 수준을 전 구간에서 유지할 순 없죠. 불가능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였어요. 존스님, 내일 오전 9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시내 주요 지점 점검 일정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첨성대 근처 관광 화장실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외국 기빈들이 가장 많이 들를 곳이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광 화장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공항이랑 역은 특별 관리를 받으니까 깨끗할 수 있죠.
하지만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다릅니다. 거기가 진짜 수준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주가 정말 준비됐는지 아니면 제 예상대로 허점투성이인지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십수년 경력이 만든 확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라. 한국이 정말 해낼 리가 없어. 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소도시는 소도시야.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존스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리허설이 시작됐던 거죠. 아니, 리허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었던 걸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로비에서 코디네이터를 만났어요. 젊은 한국 여성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존스님. 오늘은 첨성대 주변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첨성대가 보였어요. 1000년이 넘은 천문대라고 들었죠. 돌로 쌓아 올린 우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우리는 관광 안내소를 지나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공항이랑 역은 특별할 수 있죠. 하지만 관광지 공중화장실은 다릅니다. 거기가 진짜를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무치였습니다. 완전히 관광지 공중화장실인데 말이에요. 바닥은 건조했고 거울은 반짝였죠. 세면대 옆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검 시각 오전 8시 30분, 담당자 박오, 연락처 10-XXXX-XXXX.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0분. 40분 전에 점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디네이터가 답했습니다. 행사 기간은 30분 주기입니다. 평소엔 1시간 주기고요. 30분이라고요? 저는 비데를 눌러봤습니다. 즉시 작동했어요. 휴지는 열롤 넘게 비치되어 있었죠. 비누도 핸드드라이어도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건 행사 준비용 아닙니까? 평소에도 이렇습니까? 네, 이게 경주 표준입니다. 경주 표준이라고요? 저는 벽에 붙은 또 다른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관리 책임제 마이너스 담당자 박오, 비상 연락망 경주시 관광과 54-XXX-XXXX. 담당자 이름만 공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상 연락망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구조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계셨죠? 실례합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혹시 화장실 담당자십니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눌하지만 천천히 영어로 대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어요. 문법도 정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 30분마다 점검한다는 것, 불편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는 것,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여성은 벽에 붙은 연락처를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번호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뜻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성도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경주 시민들 대부분이 그래요. APC 준비하면서 기본 영어 교육을 받았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도우려는 마음은 진심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청소 담당자까지 외국인 응대 교육을 받았다고요? 이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소로 갈까요? 우리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코디네이터가 설명했어요. 경주의 다국어 번역기를 150곳에 배치했습니다. 관광지, 호텔, 식당, 편의점까지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150곳이라고요? 그게 필요합니까? 통역사를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통역사는 주요 행사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 수행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를 대비한 거예요.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수년간 수백 건의 행사를 봤어요. 통역은 항상 VIP 전용이었죠. 일반 구역까지 다국어 지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천년 고찰이라고 들었어요. 석탑과 불상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먼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또 똑같았어요. 무치, 건조, 완벽한 비품. 점검표에는 오전 9시 0분, 담당자 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분 전이었죠. 매표소로 갔습니다.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번역기입니까? 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합니다. 써보시겠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어요. 기계에서 즉시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한국어로 답했고요. 그러자 기계가 다시 영어로 번역해줬습니다.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요.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전국 평균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코디네이터가 답했어요. 이게 경주 평균입니다. 행사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유지하던 기준이에요. APC 때문에 30분 주기로 단축한 것 뿐이죠. 말도 안 됐습니다. 원래 기준이라고요? 행사용 쇼가 아니라 일상적인 표준이라고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수년간 저는 확신했어요. 소도시는 국제 행사를 감당 못한다고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역, 호텔, 관광지까지 모든 곳이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화장실 30분 점검, 담당자 연락처 공개, 150곳 번역기 배치.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쇼가 아니라 원래 표준이라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제 10수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절대 못한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소도시에서요. 다음 일정으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답을 본 거라고요. 경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운영팀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저를 포함해 해외 참관단 5명이 앉아 있었죠.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온 행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경주 운영 총괄 김 팀장이 앞에 섰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주 APC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화장실 점검 주기, 번역기 배치수, 교통관제 인원, 자원봉사자 수. 프랑스 참관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30분 점검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 팀장이 답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30분은 우리가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외국 기빈이 언제 어디서 화장실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 불편을 느끼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바뀌죠. 영국 참관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비용이 기준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끊어 말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용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10수년간 모든 행사는 예산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을 유지하느냐. 그게 핵심이었죠. 김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절감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품격의 문제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가 품격이라고요? 공공 서비스가 품격의 문제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과거 행사 예산안들을 꺼냈죠. 2019 오사카, 2022 발리, 2023 뉴델리. 모두 똑같았습니다. 비용 절감, 효율 최적화, 예산 준수.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실무자의 언어였죠.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캐나다 참관단이 물었습니다. 번역기 150대 설치 비용은 얼마입니까? 통역사 배치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통역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번역기는 150곳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심야에도 휴일에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요. 비용이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이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행사는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만 집중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평소 기준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합니까? 김 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존스님.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경주의 야경 사진이 떴어요. 우리는 행사를 위해 경주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경주를 위해 행사를 준비했어요. APC 끝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됩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요. 경주 시민들과 모든 관광객을 위해서죠. 숨이 막혔습니다.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사는 그냥 계기였고 진짜 목표는 도시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거였다고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점검 체계, 다국어 인프라, 교통관제 경험. 이 모든 게 APC 이후에도 경주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저는 뒤로 기댔어요. 10수년간 제가 본 행사들은 달랐습니다. 행사 전에 급하게 준비하고 행사 끝나면 철수했죠. 임시 부스, 임시 통역, 임시 인력. 모든 게 일회성이었어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효율이었죠. 그런데 경주는 정반대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프랑스 참관단이 다시 물었습니다. 많이 듭니다. 김 팀장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10년간 씁니다.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죠?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한국의 품격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번역기 150대, 화장실 관리 인력, 교통관제 시스템. 일회성이 아니라 10년 투자로 보면 연간 비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광객이 늘어나죠. 평판이 좋아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봤던 건가요? 10수년간 저는 비용 절감만 생각했어요. 단기 효율, 예산 준수,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경주는 다르게 봤습니다. 장기 투자, 시스템 구축, 국가 품격.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김 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경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한국은 다르다고 느끼게 하는 것. 공항에서도, 역에서도, 호텔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키려는 기준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국은 다르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일반 화장실이 VIP급이었을 때, 역 화장실도 똑같았을 때, 관광지도 호텔도 모두 같은 수준이었을 때,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명확한 철학이었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참관단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김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시스템을 정말 유지할 수 있습니까? APC 끝나고도요?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PC 전부터요.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주 점검하는 것 말고는요. 원래 하던 대로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죠. 10수년간 저는 확신했어요. 비용이 최우선이라고요. 효율이 답이라고요. 단기 성과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경주는 달랐습니다. 품격이 기준이었어요. 신뢰가 목표였죠. 장기 시스템이 답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요. 본행사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00명이 움직일 때, 21개국 정상이 동시에 행사할 때, 그때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는지 봐야 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절대 못한다던 제 확신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과연 경주의 이 시스템은 실제 행사에서도 작동할까요? 다음 편에서 놀라운 위기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미디어 센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 음향 시스템, 전력 백업.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때였습니다. 김 팀장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졌어요. 긴급입니다. 상황실로 오시죠.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긴장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20명 넘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3건 동시 변경 요청입니다. 운영팀 차장이 보고했어요. 첫째, 미국 측 수행원이 25명 증원됩니다. 객실, 교통편, 식사 좌석 모두 재배치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25명 증원이라고요? 행사 이틀 전에요?
둘째, 중국 측이 회의실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어울에서 비올로요. 음향, 통역 부스, 보안 라인 전체를 옮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회의실 변경은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셋째, 일본 측 도착 시간이 3시간 앞당겨졌습니다. 공항 영접, 교통 관제, 호텔 체크인 시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3건이라고요? 동시에요? 이틀 전에요? 10수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습니다. 변수가 터지면 행사는 무너져요. 한 것만 와도 반나절이 걸리는데 3건이 동시에 오면 답이 없죠. 2022년 발리 G20대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측 인원이 10명만 늘어났는데도 이틀이 걸렸어요. 호텔은 난리였고 교통편은 엉망이 됐죠. 그런데 경주는 25명 증원에 회의실 변경에 시간 변경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건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행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맞춥니다. 어떻게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25명 객실을 어디서 구합니까? 회의실 장비를 어떻게 이틀 만에 옮깁니까? 김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플랜 C-7로 전환합니다. 그가 벽에 큰 화면을 켰어요. 복잡한 차트가 떴습니다. 47가지 시나리오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는 47가지 변수를 예상했습니다. 인원 변동, 장소 변경, 시간 조정,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47가지 시나리오라고요? 차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측 증언은 시나리오 C-3입니다. 예비 객실 40개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힐튼 18층 전체죠. 중국 회의실 변경은 시나리오 D-5. 비올 장비가 어제 사전 설치 완료됐습니다. 일본 조기 도착은 시나리오 A-12. 백업 교통 라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각 시나리오마다 상세한 대응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체크리스트, 소요 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예비 객실을 미리 확보해뒀다고요? 네. 김 팀장이 답했어요. 40개 객실을 비워뒀습니다. 손해지만 필요한 투자죠. 40개 객실을 비워뒀다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 비용이 얼마인데요? 통역 부수도 2세트 준비했습니다. 어홀, 비홀 모두요. 어느 쪽을 써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2배로 준비한다는 건 비용이 2배라는 뜻이죠.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비효율의 극치잖아요. 하지만 작동합니다. 차장이 말했습니다. 각 팀 지금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3팀으로 나뉜 조직도가 떴습니다. 1팀 미국 객실 배정, 담당 255. 2팀 중국 회의실 이전, 담당 박오. 3팀 일본 교통 재편성, 담당 최호. 각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컴퓨터 소리가 울렸죠. 직원들이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정확했습니다. 마치 리허설을 수백 번 한 것처럼요. 힐튼 18층 개방 완료. 비올 음향 체크 시작. 공항 영접팀 재배치 완료.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변수가 터진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절반이 해결됐다고요? 존스님, 김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힐튼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18층 복도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객실 문마다 카드를 붙이고 있었죠. 미국 수행단 명단입니다. 이미 객실 배정 끝났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어요. 불과 30분 전에 증원 통보를 받았는데 벌써 끝났다고요? 비올로 갔습니다.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사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죠. 어제 설치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어제라고요. 변경 요청도 오기 전에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교통 관제실이었어요. 대형 화면에 경주 전체 도로망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 팀 조기 도착 대응 완료. 백업 라우트 B-7 개방했습니다. 관제팀장이 보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전 11시 40분. 변수가 터진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3건 모두 해결됐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팀장이 답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47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상하고 각각에 대한 해법을 만들었어요. 비용이 들어도 비효율적이어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10수년간 저는 수백 건의 행사를 했습니다. 변수가 터지면 싸웠어요. 급하게 대응하고 임시 방편을 만들고 간신히 막았죠. 그게 정상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달랐어요. 변수를 싸워서 막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일을 혼잣말이 나왔어요. 한국이 해냈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수년 경력이 쌓아 올린 확신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국은 절대 못한다. 그 확신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철저하게요. 김 팀장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전 항목 완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과하지 않았죠.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을 얕잡아 본 제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호텔을 나와 첨성대로 향했죠.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경주가 보여준 시스템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왜일까요? 어떻게 소도시가 이런 수준의 운영 체계를 만들었을까요? 47가지 시나리오, 2중 3중 백업, 장기 투자 철학. 이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1000년이 넘은 천문대라고 들었어요. 돌로 쌓아 올린 우아한 구조였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내판을 읽었어요. 서기 632년 건축, 362개 화강암 사용, 정확한 기하학적 구조, 362개라고요. 1400년 전에 이 돌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안내판은 계속됐습니다. 높이와 직경의 비율 정밀 설계, 동지와 하지의 햇빛 각도 계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역학. 저는 첨성대를 올려다봤습니다. 1400년이요. 로마 제국이 막 무너질 때예요. 유럽이 암흑기로 접어들 때죠. 그 시절에 한국은 이런 정밀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손으로 돌을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틈이 거의 없었죠. 불국사로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였어요. 석탑이 보였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했죠. 안내판을 또 읽었어요. 751년 건축, 수학적 비율과 균형, 1400년간 원형 보존, 1400년이라고요. 유럽의 성당들은 100년이면 보수가 필요했어요. 200년 지나면 구조가 바뀌었죠. 하지만 이 탑은 1400년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탑 주변을 돌았어요. 모든 각도에서 완벽했습니다. 비례가 정확했죠. 돌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을 올랐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존불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보살상, 12지신상,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내판이 설명했죠. 화강암 360여 개 조립, 자연 환기 시스템, 습도 조절 구조, 1300년간 보존, 환기 시스템이라고요? 1300년 전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석굴암은 돌을 쌓아 만든 인공 동굴입니다. 하지만 습기가 차지 않아요. 설계 단계에서 공기 흐름을 계산했거든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돔 형태였죠. 돌과 돌 사이 틈도 계산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석상이 손상되지 않았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정밀한 설계, 장기 보존, 환경 고려, 수학적 계산. 이건 현대공학이에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주의 시스템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1000년, 1500년 전부터 쌓아온 철학이었죠. 정밀함, 첨성대의 362개 돌, 석굴암의 환기 구조, 불국사의 수학적 비율.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경주의 화장실 30분 점검, 47가지 시나리오, 담당자 연락처 공개.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치밀하고 정밀했죠. 조화. 석굴암은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어졌어요. 불국사는 주변 산세와 어울렸죠. 강제로 자르고 바꾼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설계했던 겁니다. 오늘날 경주의 동선 분리, 교통 관제, 번역기 배치. 이것도 똑같았어요. 기존 도시 구조를 존중하면서 시스템을 녹여냈죠. 보존. 1000년이 넘게 원형을 지켰어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김 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에이펙이 끝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됩니다. 장기 투자, 지속 가능성. 1000년 전과 똑같은 철학이었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얕잡아 봤어요. 소도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경험이 없으니까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1000년의 경험이 있었어요. 정밀하게 설계하고 조화롭게 구성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철학. 그게 첨성대를 만들었고 석굴암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APC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세트장이 아니에요. 축적된 설계였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DNA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오만이,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10수년 경력이 뭔가요? 한국은 1000년의 경력이 있었어요. 제가 본 수백 건의 행사가 뭔가요? 한국은 수천 년간 이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경주를 봐야 합니다. 이건 일회성 행사 준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내일이 본행사였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경주는 천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점검표를 봤죠. 오후 5시 30분, 담당자 김호호. 30분 전이었습니다. 역시나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해했거든요. 이게 경주가 천년간 해온 방식이라는 걸요. 본행사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이미 미디어 센터에 있었어요. 생중계 시작은 오전 9시. 4시간 전부터 최종 점검이 시작됐죠. 카메라 12대, 음향 시스템 6세트, 동시 통역 부스 8개. 모든 장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1번 정상, 음향 어라인 정상, 통역 부스 한중일 정상. 보고가 이어졌어요. 저는 메인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24개 화면이 떠 있었죠. 각국 정상의 동선, 행사장 전경, 대기실, 주차장까지. 긴장했습니다. 10수년간 수백 건을 했지만 생중계는 언제나 두려워요. 단 1초의 실수도 전 세계에 송출되거든요. 오전 6시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죠.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차량, 중국 주석 차량, 일본 총리 차량. 21대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교통 관제실과 연결됐습니다. 대형 화면에 경주 전체 도로망이 떠 있었죠. 전 차량 정시 출발. 신호체계 전환 완료. 예상 도착 시간 오차 범위 2분 이내. 2분이라고요? 21대 차량이 각기 다른 호텔에서 출발하는데 도착 시간 오차가 2분이라고요? 화면을 봤습니다. 각 차량마다 초록색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예정 경로였죠. 차량들이 정확히 그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정확히 초록불이었습니다. 이건 혼잣말이 나왔어요. 실시간 신호 조정이었습니다. 차량 위치를 추적해서 신호를 미리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8시 58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도착했어요. 독일 총리였죠. 이어서 2분 간격으로 21대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오차 1분 30초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도시 전체 교통을 이렇게 정밀하게 통제한다고요? 오전 9시였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됐어요. 제 손이 컨트롤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전환, 음향 레벨, 통역 신호. 모든 게 제 책임이었죠. 카메라 1번에서 3번으로 전환. 제가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매끄럽게 바뀌었어요. 음향 레벨업. 즉시 조정됐습니다. 한국어 통역 ON. 통역사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깨끗했습니다. 잡음이 전혀 없었죠. 첫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30분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통역사 교대 시간이었죠. 이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교대하다 신호가 끊기면 생방송 사고거든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통역 부스에서 2명이 조용히 교대했어요. 한 명이 나가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왔죠. 신호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1초의 공백도 없었어요. 어떻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중 시스템이었어요. 두 통역사가 동시에 대기하다가 매끄럽게 교대하는 구조였죠. 오전 11시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이 끝났어요. 점심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정상들이 만찬장으로 이동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찬장이요. 이틀 전에 바뀐 바로 그 장소였어요. 48시간 만에 준비한 곳이죠. 모니터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테이블 배치, 조명, 음향, 카메라 위치, 모든 게 원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급하게 바꾼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장소였던 것처럼요. 테이블 간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VIP 프로토콜 완벽 준수 1.5m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답했어요. 1.5m라고요? 이틀 만에 테이블을 옮기면서 국제 프로토콜까지 지켰다고요? 카메라를 전환했습니다. 각 앵글이 완벽했어요. 조명도 음향도 문제 없었습니다. 컷 전환 깨끗해. 제가 말했습니다. 딜레이 없어. 굿.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후였습니다. 메인 세션이 시작됐어요. 경주선언 발표 순간이었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이 단상에 올랐어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카메라 6대를 동시에 조작했죠. 각국 정상의 표정, 전체 샷, 클로즈업, 모든 게 매끄러웠습니다. 통역도 완벽했어요. 8개 언어가 동시에 송출됐죠. 끊김없이, 지연 없이 경주선언이 낭독됐습니다.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 정상이 서명했어요. 21명 모두요. 전체 합의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완벽한 화면이었습니다. 각도, 조명, 구도, 모든 게 완벽했죠. 10수년간 이런 순간을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뭔가 하나는 틀려요.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음향이 깨지거나, 통역이 늦거나, 그게 생방송이거든요. 하지만 경주는 달랐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정상들이 차량에 탑승했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요. 미디어 센터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크지 않았죠. 마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스님.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제가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경주가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10수년 경력 중 최고였습니다.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한 것뿐입니다. 원래 하던 방식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경주 시내가 평화로웠죠. 거리엔 시민들이 걷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도 보였죠. 마치 큰 행사가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네요. 네. 김 팀장이 답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행사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알았어요. 소리 없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게 경주였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펼쳤어요. 전 세계 언론이 경주를 다뤘습니다. 경주 APC 완벽한 성공 2018년 이후 첫 전체 합의 달성 경주 선언 새로운 협력 시대 여러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주 선언의 21개국이 모두 서명했다고 했어요.
지난 7년간 이런 전체 합의는 없었죠. 항상 누군가는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경주에서는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반도체 협력 투자 90억 달러 확정, HPC 칩 26만 개 공급 계약 체결. 90억 달러라고요? 26만 개 칩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었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였습니다. 대단하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국 참관단이었습니다. 네, 정말. 예상 밖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선언뿐 아니라 실질 투자까지. 경주가 해냈어요. 프랑스 참관단도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소도시가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캐나다 참관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 30분 점검을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게 신뢰를 만들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생각과 똑같았어요. 한국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시민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21개국 정상이 모였던 도시 맞나요? 흔적이 없었어요. 현수막도 통제구역도 교통차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죠.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다니.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공항 가시죠? 네, 오후 비행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 한 곳만 더 보실래요? 우리는 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죠. 10분쯤 달렸을까요? 한 초등학교 앞에 멈췄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교실 창문으로 수업하는 모습이 보였죠. APC 기간 동안 이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여기는 왜요? 김 팀장이 말했어요. 보안상 필요했거든요. 행사장이 가까워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조치였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행사 끝나면 즉시 수업을 재개하겠다고요. 그래서 어제 청소하고 오늘 아침 정상 등교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APC는 그냥 이틀 쉰 거예요. 불편함도 혼란도 없었죠.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방을 나서며 책상을 다시 봤습니다. 100페이지 넘는 미디어 가이드가 놓여 있었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야 했어요. 이걸 제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역을 지나갔어요. 첨성대도 보였죠. 불국사 방향 표지판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이틀 전 2,000명이 몰려들었던 도시 맞나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주는 다시 경주로 돌아가 있었어요. 진짜 강함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완성되는 거군요. 김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점검표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담당자 박오호. 30분 전이었어요. 역시나 완벽했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이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이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며 경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큰 교훈을 준 곳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경주 APC 참관 보고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경주를, 그리고 진짜 전문성을 오해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품격을 선택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선택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경주는 천년의 철학으로 오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밀함, 조화, 보존. 이 원칙들이 첨성대를 만들었고, 석굴암을 만들었고, APC 완벽 운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는 경주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없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주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깊이 새겨졌죠. 귀국하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경주의 시스템을, 한국의 철학을,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을요. 10수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 배웠으니까요.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경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치의 화장실, 30분 점검표, 150개 번역기, 47가지 시나리오, 천년의 첨성대,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완벽을 만들어낸 사람들.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경주에, 그리고 제게 겸손을 가르쳐준 모든 순간에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편견 없이, 오만 없이 배우는 자세로. 그게 제가 경주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 그게 진짜 성장이 아닐까요? 감동전달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